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습니다. 외적인 모습부터 보게 됩니다. 키가 180 정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목구비는 어떤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선생님? 희미하면 불안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면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습니다.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걸 머리로 너무 잘 아는데 외적인 모습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면 뭔가 성품이 곧지 않은 게 느껴져도 미련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내면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요? 외면을 너무 많이 보신다는 분 어디 계세요? 그분의 외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감독님 잡아주세요. 누구의 외면을 이렇게 많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외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다 멋있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제 주관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품이나 말씨나 가치관이 너무 좋으신데도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외적인 게 내키지 않으면 이제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근데 반대로 주변에선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제 주관적인 기준에 이제 마음에 들면 저한테 조금 냉정하게 안 좋게 해도 그냥 계속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미련한. 그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계를 이성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생기면 다른 게 아니어도 받아들이고, 그 잘생김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선생님 보시기에 잘생겨야 되는 거죠? 네네. 주로 어떤 거를 잘생겼다고 느껴요, 선생님은? 저는 일단 키가 크고? 키 몇 센치요? 100cm? 아니 180 정도. 예. 선생님 얘기 더 들을 거 없고요. 자, 키 180에 또 계속 해보세요, 선생님한테.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 180 넘어야 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래서 키가 180이 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그 사람이 다른 게 좀 별로인데도 조금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교제를 몇 번 해보셨나요? 끝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이제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질서 좋은 애들이 다 180 넘었었어요? 네, 한 명 빼고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언제부터 선생님 그랬어요? 학생 때? 학생 때도 그랬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항상 혼자서 다 책임지고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냥 그 든든한 체구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180에서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목구비는 어떤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선생님? 희미하면 불안했었어요? 좀 무쌍이거나 좀 코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게 정말 주관적인 게 친구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런데 저만의 그런 주관적인 외면이 확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20대신가요? 30대신가요, 선생님? 저는 40대입니다. 네.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네요, 원장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입니다, 외적인 느낌과 내적인 느낌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되게 체격이 있는 남자인데 애 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체격이 왜소한데 되게 어른스럽고 남자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개그맨 김국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한두 번 뵀는데 체격이 되게 사실 왜소한 편이잖아요. 키도 작으시고. 근데 제가 본 남자분들 중에 따뜻한 어른 같다는 몇 안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되게 따뜻한 어른이고 따뜻한 선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체격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격이 크니까 어른스럽거나 남자답거나. 그게 신체하고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미지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언제 더 그러냐? 결핍이 내가 강하거나 불안하게 너무 오래 살았거나
내가 위험에 너무 노출됐거나 그러면 나는 너무 안정감을 원해. 다른 건 좀 별로야. 돈은 좀 덜 벌어도 돼. 그럼 내가 열심히 벌을게. 근데 좀 안정하게 있어줘. 나 불안하지 않게. 183으로. 질서 잘 지켜. 진짜 자기야 질서 잘 지켜야 돼. 나 약속 어긴 사람 싫어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에 그 남성이 나에게 약속을 많이 어겼나? 거짓말을 많이 했나? 신뢰를 잃었나 나에게? 정직하지 않았나? 어때요, 원장님? 저는 항상 신뢰 문제로 이별을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서. 예. 거봐. 그러니까 얼굴에서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외모가 딱 반듯한. 그러니까 계속 우리 여성분이 얘기하잖아요. 반듯한 내 느낌. 저 막 휘황찬란하게 잘생긴 남자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쟤 별로다 그런데도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모에서 뭘 원하는 거 같냐면 제가 보기에 1번 안정감이 있다. 2번 정직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올곧을 것 같다. 모자라도 돼. 근데 나한테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무슨 나이 40 넘어가지고 무슨 남자 잘생긴 걸 찾아. 완전 무슨. 근데 원장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짓에 여러 번 힘들어 봤으니 나는 딱 그거만 원해. 요렇게 딱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아빠가 너무 술, 담배 많이 하고 노름해가지고 막, 나는 진짜 술 먹는 남자는 절대 안 돼. 나는 입에도 대면 난 안 돼. 전자담배 나 그것도 안 돼. 나 게임하는 거 나 그런 남자 너무 싫어. 돈은 내가 벌 수도 있어. 나 인물이 없어도 돼. 술, 담배. 그래서 남자 만날 때마다 술 하세요? 담배 하세요? 게임 핸드폰에 까셨어요? 그럼 저는 결혼은 못해요. 그쪽 분하고. 그러다 어느 날 만난 거예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에 게임을 한 번도 깔지 않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새끼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왜 게임을 안 했겠어요? 모아서 마약을 하려고. 근데 그 여자는 뭐만 본 거예요? 자기 상처만 본 거야. 자기 아픔만 본 거야.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노름하는 거, 게임하는 거, 오직 그것만. 그러니까 목마를 때 물을 마셔버리니까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져 버렸네요. 물은 100번 정도 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 천천히 일정 부분만 먹어야 몸에 좋은 거지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래서 최악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먹는 법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는 법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면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면과 내면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사람 사는 게 목소리에서 많이 드러나고 눈동자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더 보려면 사실은 얼굴을 보면 안 되고 에너지를 보는 게 더 맞아요. 목소리, 눈동자. 근데 이것도 믿지 말아요. 그것도 속일 수 있어요. 눈동자하고 목소리를 속이는 애들이 큰 사기꾼이에요. 잔잔바리 애들은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목소리하고 눈동자에서도. 왜? 자기 영혼도 못 속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크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눈도 속이고 목소리도 속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믿지 말아요. 그럼 가장 믿을 만한 게 뭐냐? 그걸 언어학에서는 영혼의 목소리라고 하고 영혼의 언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쉬운 말로 반복된 행동. 뭘 믿으시라고요? 반복된 행동. 그것만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그 사람입니다. 말도 믿지 말고 목소리도 믿지 말고 눈빛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이 가장 우리가 상대를 보기에 좋은 것이다. 외모를 보는 거는 너무 하수. 너무 우리가
목이 말라서 그 느낌을 딱 이렇게 취한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를 보냐? 저 남자의 반복된 행동을 상대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감사합니다 느낌이 이제 그만 말해라. 아씨 머리 아프다. 설날 때 집에 온 것 같다. 외모는 제일 믿을 게 없는 거. 눈동자랑 목소리나 말하기가 그나마 훨씬 나은데 그것도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반복된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평일 5일 중 5일 술 약속이 있습니다. 술 약속을 줄여보라 권유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갖기로 마음먹고 혼자서라도 하고 싶은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 마음을 먹었어도 헛헛한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부부일까요? 가장 좋은 건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결혼을 해버린 상황이 됐네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랑의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남편과의 사랑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과의 좋은 홀로서기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 아니면 그것을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논해야지 그냥 남편과 나의 관계 이렇게 하면 더 이게 미로로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 드문 남자도 있지만 한국 남자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성이라는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거의 당신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이 7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생활 양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사랑이라는 게 뭐 막 나이 50 넘어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는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크게 잘못했거나 뭘 들켰거나. 그리고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그러기가 거의 어려워요. 계속 여자에게 막 성적 흥분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남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자인 인간이 여자인 인간과 살아가는 방식을 잘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그 괜찮은 모습을. 뭐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아니, 그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집에 왔으면, 자기야 왔어. 뭐 여보 나 뭐 오늘 김창호 강연 갔다 왔어. 그러면, 뭐 재밌었어. 뭐 어땠어? 뭐 밥은 먹었어? 그러면서 아니 근데 김창호 걔 주댕이 진짜 많이 까더라고. 근데 또 지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봐봐 자기야 내가 그 새끼 그 자기 말하는 대로 안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뭐 저녁은 먹었어? 내가 뭐 시켜줄까? 그러면 아니야 뭐 내가 뭐 할게. 그러면 뭐 피곤하게 뭘 해. 자기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자기 그냥 시켜 먹자. 그냥 우리 캐비어 해가지고 소소하게 그냥 그거 먹어 그냥. 자 봐보세요. 여기에 무슨 사랑의 개념보다는 말이 잘 통하는 친구, 파트너.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뭐 저녁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막 부부가 그냥 무슨 대도 안 하는 소리죠. 근데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이성으로서 성적 매력으로서의 그 시간과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나와야 그래도 호르몬이 또 나오죠. 근데 그 인간으로서의 그게 끝나버리면 호르몬은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들이 참 좀 진짜 너무 아버지한테 많이 못 본 거죠. 사회에서도 못 보고.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한테 잘하면 3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에휴, 저 발불출 같은 새끼, 저 남자 새끼가 지 마누라한테 에휴, 저런 새끼 큰일 하기는 틀려 처먹었어. 그런 문화에서 그런 아버지와 그런 사회 밑에서 자라버린 사람들이 70% 이상. 그래서 이혼합시다. 근데 제가 보기에 남자가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이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소리가 남자에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연회에 남자들이 늘 똑같아요. 오시는 퍼센테이지가 20% 전후예요. 오늘 주변을 봐보세요. 남자분들 20% 전후예요. 근데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여쭤볼게요. 보통은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오자고 해서 와요. 근데 강사님, 저는 제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전 제 여자친구, 제 와이프, 그리고 저 혼자라도 제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는 남자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은 갱년기 전이거나 후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갱년기가 겁나 세게 왔거나 아니면 오고 약간 뒤쪽에 있거나 올라고 막 해가지고 막 최근에 막 눈물도 많이 혼자 나고 혼자 울거나 막 그런 남자들. 뭔가 내 마음을 곡괭이로 찔러가지고 파짐을 당한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씨앗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오신 남자분들은 아직 자기 힘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말하는 걸 3시간 가까이 듣는다는 건 최악이에요. 근데 왜 왔겠어요? 같이 오자고 한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계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바로 변하지는 아마 않을 거다. 남편의 힘이 빠져야 그때 변화가 시작될 거다. 그러니 힘 빠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사셔라. 그리고 저희 누나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애들이 너무 어리면 한 번만 더 기도해라. 그렇지만 애들이 얼추 자기 삶을 살게 된다면 누나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어떤 결론을 내리시더라도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